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네. 좋은 일이다, 아니다 라고 좀 분석이 엇갈리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선진국 지수다. 네. 그럼 뭔가 웅장하죠? 느낌이. 네네. 네. 그래서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낫다라는 쪽에서 단순한 생각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저희가 이럴 때는 또 꼼꼼히 한국인은 그쵸. 꼼꼼합니다. 맞아요. 네. 계산기 두들기면서 따져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한 파급 효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지수를 편입한다. 현재는 신흥국 지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신흥국 지수에서 편출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나오고 편입이 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편입 먼저 가서 애매하게 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편출이 됐을 때 그 외국인들은 지수에 편출되다 보니까 일단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겠죠. 리밸런싱 관련된 쪽. 네네네. 네, 그러면 아주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외국인들 매도를 촉발시킨다. 그리고 다시 편입시키면서 나오는 과정들. 그러면 그거를 또 다시 좀 해당되는 시가총액 종목들이나 흐름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네. 또 이거는 매수가 많고 이건 매도가 많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초기에는 오히려 편출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래도 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신흥국 쪽으로 봤었을 때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 한 11.5% 정도? 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은 위쪽이죠. 꽤 크네요. 네, 꽤 큽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보통 뱀의 머리냐, 용의 꼬리냐, 요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참 선택하기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보게 되면은 뱀의 머리다라고 했을 때 신흥국 쪽에서는 그래도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아주 좀 자신감 있게 넘치는 이런 네. 상황들인데 이게 반대로 가게 되면 선진국 중에는 네. 짱짱한 국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쵸.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는데 위쪽이 아니라 당연히 저 끝쪽이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약 한 1% 중반 정도. 그러니까 즉 신흥국 지수 쪽에서 있었을 때는 저 위쪽이었는데 이제 용의 꼬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직 그 작은 수준. 네네네. 요거에 대한 규모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물론 신흥국보다 선진국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1.5%가 좋은지 지금 현재 11.5%가 좋은지 이 부분은 또 계산기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확인해야 될 상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어차피 가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지금 신흥국 쪽에서 왕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네. 뒤에서 또 다른 왕이 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예요? 좀 비켜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누구예요? 되면 저희가 여기서 놀면 안 되겠네. 다음으로 가자. 네. 이게 중국이죠. 네. 중국이 점점 더 비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MSCI 쪽에서도 매번 리밸런싱을 할 때마다 중국 쪽을 좀 더 키우는 현상이 나오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게 되면 한국은 줄어듭니다. 그렇네요. 이런 거 못 참아요.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네. 예. 그럼 여기는 됐고 더 높은 물로 그리고 또 큰 물로 가서 놀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는 건 맞겠죠. 네. 그래서 가는 건 기정사실로 추진해야 되는 건 맞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기는 가되 네. 완전히 무조건 좋은 것,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MSCI 리밸런싱 파급력이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될까요? 네, 일단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리고 또 유통주식 비율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시가총액이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커진 시가총액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겠죠. 네. 이거면 당연히 편입시켜도 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현상이 나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통 비율이라고 보는데 즉 충분히 외국인 입장 쪽에서 내가 저 편입시키게 되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유통 비율이 좀 높아야 되겠죠. 네. 상대적으로 뭐 대주주 지분이 높다든가 아니면 뭐 묶인 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충분히 사지 못하다 보니까 왜곡되는 현상이 나오겠죠. 네. 이런 건 방지하겠다라는 쪽에서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보통 저희가 이런 MSCI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호재, 편출된다고 하게 되면 악재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면서
왜냐하면 편입되게 되면은 이 MSCI 지수와 함께 추종하는 자금들이 보통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금들이 같이 유입되다 보니까 호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 쪽에서 반응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빠지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여기 지수에 편출됐는데 네.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있겠어? 라고 같이 하는 빠지는. 네, 인덱스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보통 하락하는 경우가. 근데 요거는 단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수급과 관련된 쪽 인덱스 편입 편출과 관련된 쪽에 대한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그렇다고 기업의 펀드멘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의 구조적인 상황에 주식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SCI 2022년 8월 분기 변경에서 네, SKT의 MSCI 코리아 지수에서 편출이 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분기별로 편입 편출 다 되면서 네. 그러니까 지수도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만큼 거기서 편입 편출에 따라서 또 울고 웃고 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이번엔 아쉽게도 편입 종목은 없었고요. 네, 편출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들 네. 이게 또 얘기가 많이 한때 나왔었죠.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통 비율이나 시가총액 비율로 봤었을 때 많이 따지지만 일단 지금 유통 비율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포린룸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느냐. 네. 근데 통신주 같은 경우의 특성은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력이나 통신 이런 쪽은 정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들이 사지 못하게 묶어놔야 되겠죠. 안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대주주가 돼서 네. 기관 사업자의 입장을 흔들어 놓는다. 그럼 저희 생활에 당장 국가의 기관이 되는 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SK텔레콤 그 당시에 보유 비중을 보게 되면 47.16%.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계속 유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지수가 커지는데 만약에 SK텔레콤을 담아야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그렇네요. 있어요. 네. 49.9 그러니까 50%가 못 넘어가다 네. 보니까 이러면은 더 사지 못하는데 지수는 좀 커지게 되면 얘는 SK텔레콤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더 사는 이상한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안의 흐름들이 깨진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이유 때문에 편출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물론 통신주가 안 좋거나 SK텔레콤이 미워서 빠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이런 유통 비율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들도 계속 MSCI 지수와 선정할 때 체크가 들어간다.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MSCI 리밸런싱에 따른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 방안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여기에 저희 이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네. 이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한 4번 정도 하고요. 이제 반기, 분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어느 종목이 편입되냐 편출되냐에 따라서 또 많이 재료로 삼는 그러니까 좀 뭐 장기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변화다 보니까 네. 이런 걸 하나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싶어서 매매도 하는 편인들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따라 들어올 테니까 이걸 기회를 먼저 샀다가 이제 리밸런싱 다음 날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딱 편입 확정, 그러니까 편입이 끝났다라고 네.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쯤에서 팔면 되겠죠. 이런 차익 거래를 노리는 네, 경향들이 네. 많고 편출 같은 경우는 앞서 SK텔레콤 사례도 나왔지만은 이거 빠질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빠지는데 뭐 굳이 지금 갖고 있어?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는 현상. 이런 게 살짝 먼저 나올 수는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편입 결정과 함께 이게 또 결정을 하고 나서 약간 한 달 정도 또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변화들을 노리는 전략들이 많이 나오는 게 현실적인 매매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게 이게 뭐 한 달 정도나 편입 이후에 그러면 편입됐으니까 와,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지수 안에 편입될 정도로 강한 종목이야. 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쭉쭉 움직이는 쪽은 또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편입돼서 없던 종목이 들어가다 보면은 신규로 들어갈 비중만큼은 그때 거의 채웁니다. 네네네. 그럼 편입 이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이제 경쟁력으로만 살아야 되겠죠. 이 회사의 실적과 이 회사의 성장성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무 구조 네. 이게
주가를 또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 보통 수급과 관련된 쪽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기적인 변수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시고 그거를 이용하는 정도만 보시되 결국엔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단순하게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호재성 모멘텀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그때뿐이다. 그 다음에는 기업의 가치 따라간다. 라는 걸 꼭 염두해 주시고 너무 이걸 가지고 재료 쪽으로 많이 해석하면서 크게 자금을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 끝난 다음에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